안녕하세요. 행복한 대교실입니다. 여행이 주는 삶의 활력과 완도 여행을 시작으로 봄꽃맞이 여행으로 2주간 남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완도를 돌아보면 좋은 곳 4곳을 소개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완도를 여행도 하고 또 완도군으로부터 10만원 지원금도 받는 완도 치유페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남도의 맛집 및 해남 도수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도 섬지역 15일 여행을 계획하며 우연히 완도를 방문하면 사용한 비용에 비례해서 완도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만원 사용하면 3만원, 20만원 사용하면 6만원, 30만원 사용하면 9만원을 완도 치유페이 쿠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완도 주변 섬 여행을 다녀오시면 추가로 1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는 1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3박 4일 머물며 숙박비, 식사비, 카페 음료비 이렇게 해서 총 32만원을 지출해서 9만원 쿠폰을 받아서 지금 영상에 보이는 미역구름이, 그것도 여러 장 사서 돌아가면 지인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10개나 샀고, 또 톳도 한 봉지 샀습니다. 일본 여행을 하면 섬나라라서 다양한 바다 해초 음식들이 나오는데 톳의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라 즐겨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도 여러 식당에서 톳 반찬을 많이 맛보고 심지어 전복 톳밥도 즐겼습니다. 또 말린 다시마도 한 봉지 사고 7만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2만원으로는 맛있는 빵을 한 보따리 사서 여행 기간 중 간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아무튼 거의 공돈을 얻는 기분이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도 비용 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 음식점, 카페, 특산물 구매처, 또 체험활동 중에서 10만원 사용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되고 20만원 사용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만원 사용은 세 가지 이상에서 각각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호텔 숙박하시고 식사하시면 10만원 정도는 사용하시니 3만원 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일단 1박 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보상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는 2월에서 4월이고 하반기는 9월에서 11월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관광 비수기라 완도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3월에 갔지만 꼭 구경을 위해 4월에 가는 것이 적기입니다. 완도뿐만 아니라 주변 섬에서도 각종 다양한 꽃축제가 있는데 주로 4월, 5월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월 여행은 아주 좋습니다. 지원금도 받고 꽃도 구경하고 일거양득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가서 사용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완도 치유페이라고 인터넷에서 치면 완도 치유페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전 신청 터치하시고 들어가서 조금 귀찮아도 회원 가입해 주시고 회원 가입이 끝나면 다시 로그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은퇴자분들, SNS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귀찮아, 복잡해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제가 알려준 대로 들어가서 순서대로 하시면 돈이 9만원이 생깁니다. 공짜는 언제나 좋잖아요. 9만원이면 미역, 톳, 다시마 한 보따리입니다. 드시고 아는 분들께 선물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청하고 061-550-5418로 담당자분에게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전화 한번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신청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다시 한번 해달라는 요청도 해 주십니다. 꼭 확인을 하시면 확실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분명 절차대로 신청을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확정 문자가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회원 가입만 되고 신청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청 과정에 보면 확인 절차가 몇 번 나오는데 아마 끝까지 다 완성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꼭 전화로 확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행을 마치고 이제 경비 신청을 하러 가시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숙박업소 영수증은 숙박업을 앱에서 예약을 했으면 앱 영수증 사진 찍으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현장에 가면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아주 친절하고 핸드폰 건네주시면 알아서 찾아서 영수증 촬영도 해줍니다. 아무튼 식당이나 카페는 영수증 꼭 챙기시고 영수증을 모아 가셔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신청을 하시는 우리 부부보다 연식이 어린 분들도 영수증이 부족하다고 신청하다 말고 옆에 있는 카페로 추가로 커피 한 잔 더 하러 가신다면서 달려가는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잘 할 것이고, 저 같은 은퇴자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런 온라인 절차에 거부감이 들어서 그냥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대충 하고 모르시면 현장에 가서 해결하면 되니까 꼭 챙겨서 공짜의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비정산하는 장소는 완도 항구 바닷가에 있는 완도 해조류 센터라고,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저 건물, 지역 랜드마크가 되는 높고 눈에 확 띄는 건물인데, 그 옆에 임시 가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죠?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사전 정산을 해서 가시면 빨리 된다고 하는데, 3월은 비수기라 그런지 그냥 갔는데 금방 했습니다. 은퇴자분들은 그냥 영수증 들고 가셔서 조금 기다려도 현장에서 하시면 편합니다. 자, 다음은 맛집입니다. 사실 전라남도 전주 이하 지방은 맛집이라고 특별히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식당을 가셔도, 또 어떤 메뉴를 시켜도 일단 반찬이 12가지 이상 쫙 깔리고 주 메뉴가 나옵니다. 사실 저는 내륙지방 출신으로 생선에 익숙하지 않아 고등어, 갈치 외에는 별로 즐기지 않아서 동해안으로 가면 언제나 회나 해물탕, 해물구이 등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늘 메뉴 선택에 고민을 했는데, 남도 섬지방은 해물 관련 메뉴 외에도 다양한 백반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로 그냥 한 상 나옵니다. 다양한 식사를 매 끼니 즐겼습니다. 저희가 머문 호텔은 완도 항구 해안도로 중간점에 있는 라메르 호텔이었는데,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갔더니 역시나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호텔 뒤편에 가면 이름이 119 식당이라고 있는데, 된장찌개가 9,000원이고 반찬 비주얼 지금 영상에 보이죠? 끝내줍니다. 된장찌개도 심심하고 구수한 것이, 반찬들 특히 토시나 김 등 해조류 반찬들이 아주 맛있습니다. 꼭 추천합니다. 제 여행 동반자는 10,000원짜리 굴국을 선택했는데 맛있다고 했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반찬 수는 쫙 한 상이고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유일정 식당이라고, 여기도 연세 있으신 노부부가 하시는데 반찬 쫙 깔리고 영상에 보시듯이 아주 한상 가득합니다. 백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상화식당인데 1, 2층으로 좀 대형 식당입니다. 전복 코스 등 고급 요리도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생선이나 해산물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여기서도 그냥 상화 정식 백반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만족합니다. 10,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려내는 것이 가능한지 참 의아해 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은 빙그레 밥상입니다. 여기서는 생선 모듬 구이를 먹었습니다. 생선 중에 고등어나 기타 구이는 조금 즐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18,000원인데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날은 남은 추어탕 완도점에서 추어탕 한 그릇을 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만원대 가격으로 푸짐하게 한 상을 받는 먹방 투어였습니다. 그리고 완도하면 전복이 굉장히 흔합니다. 전복 산지인 모양입니다. 온통 전복 투성이입니다. 그 귀하고 비싼 전복을 식당에 가니 전복 미역국, 메추리알 전복 장조림, 카페에서도 전복빵도 있고 전복 전문 식당도 한 상에 4만원, 카페 소파, 등받이도 전복 모양, 가로등에도 전복 모양, 거리 곳곳에도 전복 모형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비싸고 귀하신 전복님이 어쩌다 흔한 것이 전복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역시 맛집 먹방 투어는 전라도 지역이 최고입니다. 특히 이번 섬 지역은 곳곳이 맛집이었습니다. 자, 이제 완도에서 두 번째 섬 방문지 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남에 있는 도수람에 들렸습니다. 일단 차로 산 8분흥선까지 오르고 나서 주차를 하면 산 허리를 돌아서 도수람 암자까지는 약 0.8km라고 하는데 왕복 30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산길이지만 길이 오르내림이 별로 없이 산 허리를 도는 길로 등산 장비 없이 걷기도 좋고, 또 나름 돌길을 잘 다듬어 놓아서 중간중간 언덕진 곳은 돌계단을 만들고 아무튼 별 힘들이지 않고 다녀오기에 좋은 곳입니다. 도스람은 실제로 가보시면은 에게게 하면서 작은 것에 놀랍니다. 바위 틈 사이에 지어 놓아서 정말 아주 작은 1인용 수행체 암자입니다. 생각보다 작아서 마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보려고 줄 서고 비싼 입장료 내서 겨우 입장해서 벽에 걸린 걸작 모나리자를 보는 순간 아이고야 저걸 보려고 이 먼 길을 왔나 하며 일단 생각보다 너무 작고 접근을 못하게 유리부스로 둘러쳐서 멀리서 보며 그냥 화보책에 있는 책 표지 그림을 보는 듯한 모습에 실망했듯이 도소람이 딱 그랬습니다. 아무튼 유명세에 비해 암자는 작다는 것을 미리 알고 가시면 실망할 일은 없고, 암자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암자를 보러 가는 길목의 좌우에 있는 기암괴석들의 다양한 모습,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산길 좌우에 번갈아 보이는 논밭 전경, 또 한편은 바닷가와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들, 다도해의 멋진 풍경을 즐기러 가신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도서람이 작기는 작지만 그 암자 아래에 있는 삼성각이라는 곳에서 도서람 쪽을 올려다보면 도서람이 작다고 뭐라 할 상황이 아닙니다. 큰 바위 두 쪽 사이에 그 암자를 지어 놓아서 마치 큰 나무 위에 까치집을 지은 듯이 정말 힘들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지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죠? 아래 있는 삼성각에서 올려다보며 촬영한 몇 컷인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각 또한 큰 바위를 병풍 삼아 그 아래에 자리했는데 이 또한 아주 멋있는 암자고, 그 암자 앞에 데크를 잘 해놓았는데 데크에서 바라본 발랄의 전경도 아주 멋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암자 그 뒤 바위 그리고 토사람까지 한 바퀴 쫙 둘렸습니다. 즐거운 감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가는 길은 산꼭대기가 아니고 산봉우리 몇 개를 흐리춤으로 휘감아 도는 길이라 한 번은 오른쪽 또 한 번은 왼쪽 풍경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꼭대기 봉우리 길이 아니어도 좌우 발아래 풍경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어서 아주 멋있습니다. 특히 돌아오는 길에 중간쯤 오른쪽으로 약간 높은 바위 두 개가 있고 전망대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오르내려 길이 나 있습니다. 그 길을 꼭 올라가 보십시오. 바위 뒤에서 바라본 삼성각을 휘감고 있던 큰 바위 뒷면이 그대로 다 보이고 발 아래 논밭 전경도 그침없이 다 보여서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냥 무심코 오가는 길에만 신경 쓰고 그저 그런 많은 바위들 중 하나다 생각하시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아무튼 완도는 섬이지만 완도 대교로 연결해서 육지화한 거대한 섬이자 또 지도의 전체를 보면 귀엽고 깜찍합니다. 차로 바닷가 둘레길을 돌며 멋진 해안선을 구경하기는 너무나 환상적인 섬 여행지입니다. 영상 1편에서 보여드린 완도타워에 올라 다도해의 멋진 섬과 바다의 풍경, 저녁 노을도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잘 가꾸어진 정원 및 데크는 영상에 보듯이 깔끔하고 사진 찍기 좋고 눌러앉아 주변 바다를 감상하시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신지 명사심리는 또 어떻습니까? 긴 해안선, 고운 모래사장, 걷기 좋고 바다 감상도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그리스 산토리니 풍경을 빌려와서 만든
완도에 있는 완토리니 모습의 하얀색 건물과 짙은 하늘색 지붕을 한 건축물, 정말 해외에 온 기분입니다. 청해진 유적지의 멋진 언덕과 사방을 둘러보고 바다 전경을 보기에 완성맞춤이고, 거기다가 멋스러운 정자들 가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몽돌로 유명한 정돌이 구계등도 가보시고 이색적인 풍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도섬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진도섬 여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